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자기애적인 상사가 지배하는 어떤 자기애적인 구조 속에 있는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함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기애적인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또 그 자기애적인 사람이 직장의 서열의 위에 있다면, 이제 그 그룹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이렇게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빛나 보이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푹 꺼지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욕 먹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한 사람의 자기애적인 사람이나 편집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그룹 전체가 늘 뭐라 그럴까? 들들들들 볶인다고 할까요? 이 편으로 나눠서 싸우고 저 편으로 나눠서 싸우고, 이 사람이 뭔가 우위에 있는 것 같다가 저 사람이 좀 막 사그러드는 것 같다가, 이런 역동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면 그 그룹은 정말 뭐라 그럴까, 폭풍우가 쉼없이 몰아치는 그런 관계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 장희빈이 잡았다 그러면, 그 장희빈이 있을 때는 막 이 장희빈이 이 사람을 몰아내고 저 사람을 몰아내고 또 이 사람을 올렸다가 저 사람을 내리고 막 음모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집단 내에서 별로 사람도 없는데, 그 중에서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권력자의 오른팔이 됐다가 C가 밀려났다가 조금 있으면 또 C가 올라갔다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기애적인 집단에서 희생양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자기애적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이상화되거나 폄하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내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막 이 사람이 올라갔다 저 사람이 올라갔다 그런다고. 그런데 여기서 폄하되는 어떤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집단에서 문제와 취급을 당하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 늘 밑에 깔리는 거죠. 깔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난 저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근데 자기애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 회사 사원들이 암암리에 그 사람을 이렇게 희생양 삼아서 그 위에 서 있는 듯한 이상한 어떤 것들이 생겨나요. 또 자기애적인 구조에서는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냐면, 분명히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 권력을 잡은 자기애적인 사람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무능한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냐면, 대개 이 권력자에게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권력자는 정말 이 무능하고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어떤 사람을 2인자로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 이 자기애적인 권력자가 있는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럽죠. 뭐냐면 이 무능한 사람이 상사가 돼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때, 또 이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일도 못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되게 불편하게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권력자가 그 사람을 내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걸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자기 멋대로 이리라 저리라 하잖아. 그리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자기애적인 사람의 가신으로서 그 쓸모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거나 그 사람하고 맞서잖아요. 그럼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실제로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적인 그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이 다녀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그러니까 즉 이런 말이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자기애적인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 속에서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으로 진실되게 여러분이 나서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회사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게 말하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이 구조 속에서 내가 타겟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불화살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걸 잘 알아차리고 그 구조 속에서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생존하고 살아남아야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함정에 빠지고 그걸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자극받고 그 자기애적인 사람이 자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확 올라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불꽃처럼 폭탄을 터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불꽃처럼 폭탄을 터뜨림으로써 저 사람을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100%진 거예요. 그 자기애적인 사람의 역동에 휘말려서 그 사람이 원하는 역할을 그냥 해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해보면은 그런 그 분노나 그런 것대로 저 사람은 실력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그 뭐냐면 그 자객적인 역동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서 그런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꼭두각시 노릇을 안 하고 그 속에서 잘 빠져나오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애적인 사람의 실력 없는 오른팔을 자극하지 말고 적절하게 존중하고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희생양처럼 깔려 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도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 희생양이 됐을지라도 그 희생양이 나의 수치심, 나의 열등감, 내 모습의 진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는 살아남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걸 드러나지 않는 채로.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비전을 제시해요. 그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빛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이렇게 돼서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비전을 던져요. 그런데 이 원대한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사생활을 희생하고 휴일에도 나오고 막 집에 가서도 전화를 받고 이것저것들을 막 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병이 생기고 괴로울 정도로 그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비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요. 여러분 비전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좋은 길로 간다면 그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착취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말하자면 그 비전이라는 그물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뭔가 빛나는 면류관을 줄 것처럼 이렇게 막 해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애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어쩌냐면 그 빛난 밝은 빛에 한번 탁 쪼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저 비전에서 내 자신이 빛날 것 같은 그런 것, 특히 이런 데 잘 이렇게 걸려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자기애적인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마치 이 비전에 동참해서 나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닥달하고 막 끌려가고 그것을 해야만이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직원들이 그런 어떤 비전에 휩싸여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려가는데 그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인정받고 싶고 자기도 그 비전에 그 빛나는 어떤 후광을 나도 가져보고 싶은 그런 자객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유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성과를 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이 사람의 성과를 내고 유능하고 빛나게 막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자기애적인 상사에게는 어떻게 와닿냐면은, 야, 진짜 잘됐다.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잘하게 됐네. 와, 우리 부서, 우리 회사 진짜 잘됐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위협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을 잘라버려요. 아니면 그 사람을 점수를 낮춰서 줘가지고 다른 부서로 쫓아버려요. 모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의 특별함과 자기가 하이라이트, 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각광을 자기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밑에 진짜, 아니 근데 이 사람 죄는 뭐냐면 이 리더가 너무나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막 열심히 한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을 자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물론 이 잘리거나 다른 부서로 간 사람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자르지? 나는 지금까지 토요일도 나가고 뭐 밤을 새면서 이 모든 작업을 도와드렸는데 나에게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자기애적인 상사들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은 자기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이런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할 때 여러분도 그들에게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진실한 비전은 뭐냐면요. 함께 가고 좋은 것이지만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착취가 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확 뭔가를 몰입을 해서 얘를 써야 될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장기화되고 계속적인 어떤 경쟁을 또 시키잖아요, 서로. 그래서 마치 조금 잘한 사람에게 막 잘한다고 해주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또 이렇게 스머니 비난하고 모욕 주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비전의 어떤 것을 끌어낸다면 그건 자기애적인 착취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뭔가 성과를 내라고 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뭔가 공로를 세워서 좀 이렇게 뭔가 탁 드러내게 뭔가를 좀 우리 상사에 갖다 바쳐야지, 이거 자체가 여러분의 어쩌면 병리적인 너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자기애적 욕구에서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누르세요. 여러분, 눈에 띄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막 드러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자기애적인 사람의 타켓이 되지 않도록, 너무 못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이게 눈에 띄게 팍 치고 나가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상황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실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참 종종 눈에 띄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어떤 자기애적인 직장 상사가 있는지 함께 또 이야기해 볼게요.